가짜정보 시대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질문하는 기자 송승민. 답해주는 의사 박승용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들 하실 건데 그 폐암하면 흡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비흡연자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있나요? 주변에 아마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도 최근에 이제 폐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실제 전체 폐암 환자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비흡연자에서 발견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아직 이 비흡연자에서 그러면 왜 폐암에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거는 없습니다. 그 저희 또 최근 사회적 파장이 있었던 사건이 폐암과 관련해서 네. 가습기 살균제 이슈가 있는데 폐암이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동 환경과 아주 가까운 질병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저희가 호흡을 할 때 폐로 흡인이 되면서 네. 이제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물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도 있고 네. 성면이나 뭐 규소 음. 이런 이제 직업상 이제 노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간접흡연도 중요한 간접흡연, 네.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는 그 이제 좀 기억에서 잊혀지긴 했는데 라돈 침대 때문에 한번 저희가 난리가 네.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라돈과 같은 방사선 물질에도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폐암의 유병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급식실이나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도 폐암에 많이 걸리시는데 그것도 어떤 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폐암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급식실에서 이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연기를 흡인했을 때 폐암의 유병률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 몇 해 전에 이제 그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을 이제 산재로 인정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이슈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이후로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을 바꾸셨거든요. 그것도 뭐 어찌 됐건 네. 네, 좋은 선택이고 또 그 인덕션을 꼭 안 쓰더라도 이제 대부분의 집에 요즘에는 후드가 있기 때문에 네. 꼭 후드를 키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폐암을 두고 흔히들 그 조용한 암이라고 별명을 이제 붙였는데 네. 그러면은 암인지 어떻게 알고 좀 내원을 하실까요, 병원으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폐암 환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후회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네. 아니면 이제 억울해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내가 왜 폐암이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것처럼 대부분 폐암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어떤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는 없고요. 네. 자기가 그냥 우연찮게 검진을 하거나 아니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최근에 뭐 허리 수술을 하신다거나 다른데 수술하시다가 네. 우연히 그 검사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폐암이 있고 뭐 폐암을 의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암들이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 폐암 같은 경우는 어떤 검사로서 이게 암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전부터 그러면 이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뭐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든지 네. 뭐 가래를 뱉어가지고 검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네. 알아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다 초기에 폐암을 발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 폐암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저설량 흉부 단층 촬영, 그러니까 CT라고 하죠. 저설량 흉부 CT라고 이제 보통 저설량 사람들은 흉부 CT. 얘기하는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찍은 사람들하고 네. 이제 반대로 엑스레이를 1년에 한 번씩 찍은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네. 저설량 흉부 CT 찍은 사람들이 조기에 폐암이 발견이 돼서 생존율을 실제로 한 20% 정도 향상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네. 몇 해 전부터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 폐암 검진으로 저설량 CT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을 때 흉부 부위를 찍는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폐암을 발견하기 어려운 검사네요. 네네네. 그러면 저설량 흉부 단층 CT는 이게 보험되나요? 이게 검진 목적이기 때문에 네. 실은 일반인이 촬영하면 보험이 되지 않고요. 네. 폐암 검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건강검진을 할 때 다들 흡연력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흡연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연령이나 흡연력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자를 한정으로 해서 당신은 폐암 검진 대상자이니까 오셔가지고 저설량 CT를 찍어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럼 그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폐암의 일반적인 고위험군은 나이는 55세에서 74세. 55세에서 74세. 네. 네. 그리고 흡연력은 30감년 음.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금연한 지 1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예. 고위험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또 흡연력을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30감년이면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하루에 몇 갑 정도 피는지에 이제 거기에 총 몇 년을 이제 폈는지를 곱하면
그게 이제 대충 그 흡연력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루에 한 값씩 30년을 폈다. 그러면 곱하기 해서 30감년. 30감년. 네. 네, 그래서 그 30감년이 넘어가는 55세에서 74세 남자, 여자 둘 다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고위험군 분들은 꼭 흉부 CT를 찍어봐야 되겠네요. 네, 1년에 한 번씩 예. 찍어 보시는 게 조기에 폐암을 발견해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폐암도 여러 종류의 폐암이 있더라고요. 네. 좀 설명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호흡기 의사가 뭐 폐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세포 폐암이다, 비소세포 폐암이다, 네. 뭐 편평세포암이다, 선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단 폐암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소세포 폐암이냐, 소세포 폐암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비소세포 폐암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평세포암, 선암, 대세포암, 또 미분화암, 뭐 그 각가지 여러 가지 이제 드문 암들이 다 비소세포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딱 하나 있는 소세포암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세포암, 비소세포암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네.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의 진단이나 치료가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소세포암을 먼저 설명드리면 소세포 폐암은 일반 암과 다르게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예. 제한병기, 확장병기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제한병기.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 국한돼 있다. 좀 더 이제 많이 전이가 됐거나 퍼졌다 해서 이제 확장병기 확장병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소세포암은 중요하게 아주 초기라고 하더라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죠? 어떤 형태로 암이 전이다가 돼요? 굉장히 초기라고 해도 이제 우리가 이미지상에 나타나지 않는 미세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세전이가 아주 초기에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전에 수술을 많이 해봤더니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 환자는 원칙적으로는 일부 굉장히 초기 환자를 대상을 제외하고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병기 때는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하고 확장병기 때는 항암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세포암 말 그대로 작은 세포들까지 전이가 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쉬울까요? 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네. 좀 쉽고요. 실은 이제 소세포암이냐 비소세포 폐암이냐는 이제 병리과 의사 선생님이 그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게 소세포 폐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일반인 분들이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아까 앵커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건 작으니까 더 잘 이렇게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악성이 소세포암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소세포 폐암의 실은 진단이 되면 예.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과연 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조금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방법은 항암 치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완치가 원칙적으로 좀 어려운 암종이기 때문에 가급적 소세포 폐암이 아니기를 하고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긴 합니다. 아, 교수님께서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네 가지가 있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비소세포 폐암은 이제 선암, 뭐 편평세포암, 대세포암, 뭐 미분화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는 이제 그 현미경적 어떤 특징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네. 각각의 암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아직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비소세포 폐암이다 하면 흔히 아시는 것처럼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초기인 1기, 2기는 대부분 초기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3기의 경우에는 이제 좀 복잡한데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술전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여러 가지 뭐 항암 치료나 이런 약물 치료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1기나 2기에 발견을 해서 그 암이 전이된 부분을 완전히 절제해내는 게 가장 좋은 건강을 찾는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기에 이제 발견이 돼서 수술적으로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어찌 보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재발도 가장 적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수술 말고도 요법들이 좀 있던데 화학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약물 치료 먼저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흔히들 아시는 이제 머리도 빠지고 뭐 항암 치료하시고 나서 식사도 못 하시고 이제 체력도 떨어지시고 하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많은 치료가 고식적 항암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표적 치료 약물도 이제 개발이 돼서 쓰이고 있고 또 면역 치료 약물도 개발이 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 약물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암세포가
이제 특정 어떤 표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단백질이나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특정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검사를 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면 네. 그 환자한테 그 표적 치료제를 투여하게 되면 그 표적을 가지고 있는 암세포를 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폐암 환자가 검사를 했는데 그 특정 표적이 없다라고 네. 하면 그 표적 치료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어, 그에 해당하는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이 최근에 임상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쓰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 약물은 아까 말씀드린 고식정 항암 치료에 비해서 부작용도 적고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검사를 해서 이 표적이 나오면 네. 마치 이제 항암제를 활 쏘는 것처럼 표적에 콕 던지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랑 선생님이랑 있는데 네. 뭐 남색 정장을 입은 표적만 공격을 해라.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공격을 안 하고 선생님만 저만 공격을 공격하는. 해야 그렇죠. 된다. 그러면 이제 그 특정 암이 남색을 많이 띠고 있는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암세포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하겠죠. 갑자기 암이 됐는데 네. 면역 항암 치료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요즘에 핫합니다. 면역 항암 치료. 네, 이제 예전에 카터 대통령이 네. 이제 흑색종이라고 하는 암에 걸렸었는데 이 면역 치료를 하고 굉장히 완치에 가까운 치료를 보이면서 오래 이제 네. 생존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 보도도 봤어요. 왜냐면 네. 본인 암 걸렸다 해서 자기 곧 죽는다고 네, 근데 그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언론 그러면서 인터뷰를. 이제 이 면역 치료제가 세상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암종에 쓰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폐암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표적 치료제와 유사하게 모든 이제 폐암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일부 환자한테 사용이 되는데 그렇게 사용이 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면역항암 치료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제가 이번에는 암세포를 해볼게요. 네. 제가 암세포라면 이 암세포는 원래 정상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얘는 이상한 세포구나 하고 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저 암세포 아니에요 하고 어떤 특정 물질을 제가 이렇게 발현을 하면 그 세포가 얘는 암세포가 아닌가 보다 하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 암세포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PD1, PDL1 네. 뭐 이런 관련된 거나 뭐 CTLA 네. 이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이 이렇게 표현이 되면 면역 세포가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면역 치료제,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거는 그 물질을 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네. 암세포가 이제 암세포구나 하고 면역 세포가 인지를 하게 돼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네. 이 역시 표적 치료제와 유사하게 어떤 폐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PDL1이나 PD1 같은 물질이 양성인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었는데 면역 세포 중에 가장 유명한 게 T 세포라는 네네네네.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백혈구도 쉽게 말하면 면역 세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암이 속이는 거네요. 그렇죠. 나 암 아니야. 네네네. 제 암이야 하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면역 아하.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장막을 하나 벗겨주는 거네요. 그렇죠. 폐암 같은 경우가 이제 장기 쪽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암인 것 같은데 네. 그 예후의 중요한 변수가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네.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건데요. 타장기에 전이가 되면 어떤 암이든 사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말기, 상당히 네. 진행이 된 암이기 때문에 타장기에 전이가 됐다는 거는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또 장기 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후가 불량하기 때문에 가급적 타장기 전이가 없는 경우가 좋습니다. 조기 진단과 흉부 CT를 여러 번 강조해주고 네. 계시는데 사실 이제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건강 관리 차원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폐암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음식, 뭐 영양제, 아니면 활동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환자나 보호자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예서각에도 그 명확하게 폐암에 좋다라고 네. 하는 음식이나 운동은 없습니다. 아하. 다만 이제 이 폐활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만 우리가 수술적인 처치를 하거나 또 치료를 받으면서 전신 상태가 이제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신다면 우리가 폐활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밖에 없네요. 수영, 달리기. 그렇죠. 네. 가장 어려운 운동이긴 하죠. 네. 이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또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것은 꼭 유념해달라. 제가 오늘 뭐 너무 많이 강조해서 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금연을 하시는 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만약에 고위험군이다. 저설량 흉부 CT를 정기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북대병원 호흡 알레르기내과 폐암 전문의 박승용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